안녕하세요. 여자가 이혼을 생각할 때 안기옥 변호사입니다. 가을은 깊어지고 다음 주면 추석 연휴입니다. 네, 우리가 추석 되면 또 못 뵀던 어른들, 이웃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는 게 또 우리 전통 습관이고 연례 행사인데 금년에는 그것도 많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여하튼 우리 그 여성들이 정말 추석하면은 또 고민되는 게 있죠. 우리가 혼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또 시가에 가서 많은 일들, 명절 증후군, 며느리로서 해야 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도 다 이제는 힘들다 하고 저를 찾아와서 이제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일, 변호사님, 정말 저는 대접을 못 받고 산 것 같아요. 네. 어떤 대접을 못 받았나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여자로, 아내로, 며느리로 정말 존중받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저도 배울 만큼 배웠거든요. 남편하고 별 차이 없어요. 저도 직장도 괜찮은 데 다녔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남편이 전업주부로 앉기를 원해서 제 꿈을 접고 남편에게 올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걸 꾸리기 위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을 올인했어요. 그런데 제 삶이 왜 이렇죠? 네. 이러고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그분들 보면은 저도 같은 여성으로 정말 여성이 자기를 죽여가면서, 자기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뭐 인성, 인격, 능력, 역량 모든 게 합체된 게 나잖아요. 그거를 많이 내려놓고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찌 보면 남편의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하고 많은 사회생활을 접은 경우가 많은데, 이랬을 때 그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제가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결혼을 선택을 해서 남편을 선택을 해서 했는데 지금 제 삶은 도저히 제가 내려놓을 만한 가치도 없었던 것 같고 그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자기의 선택이 올바른 거였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분별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결혼이 제대로 된 거였는지, 자기의 결혼 선택이 정말 자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었는 건지, 그게 힘들어서 변호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선택하는 이혼은 제대로 된 선택인지, 이혼 후에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건 안 해본 거니까 더 불안하고 막연한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그 선택에 관해서 묻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런 이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될까요? 사실 변호사가 뭐 그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라고 말을 하기에는 갖고 있는 정보가 너무 적죠. 그래서 오로지 저는 그분한테 해주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번 자기를 찾아봐라. 내가 어떤 것이 진정한 나인지를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여지껏 살아왔던 혼인 생활에 있어서의 좋았던 점, 그리고 혼인 생활에서 힘들었던 점을 대차대조를 한번 만들어 봐라. 혼인 생활의 장점, 단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이혼을 선택한다 라고 했을 때 이혼을 했을 때의 장점, 그 다음에 이혼을 한 이후에 나의 어떤 불안감, 미래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한번 좀 적어보자. 물론 혼인 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나쁘진 않았죠. 혼인 생활은 어때요? 정말 그 남편하고의 사랑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껴지는 그런 기쁨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의 기쁨을 넘어서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한번 쭉 적어보시고,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추석이 안 내려가도 되잖아요. 네. 내가 가고 싶은 여행도 마음껏 갈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친정 식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는 거. 그것은 뭐 반드시 경제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것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한 여러 가지 외로움, 어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에 대한 장점을 한번 쭉 적어보자. 그래서 대차대조를 남겨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혼 생활의 장점이 결혼 생활의 그 단점을 더 넘어선다면 그 생활 유지해야죠.
이혼으로 인한 불안감이 보다 이혼으로 인한 장점이 더 많다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이혼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수치화 작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객관화시켜 놓고 볼 수 있는 거라 굉장히 그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를요, 그냥 기분대로 하시지 말고 한번 깊이 생각해 가면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먼저 들여다보자.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자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오고, 결혼 생활,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한 장단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거를 갖고 우리가 이혼을 결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혼인 생활을 유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 도식을 만들어 본다면, 네,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든 이혼을 하든 간에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본인의 생각으로 그거를 해야지, 너무 주변에서 너 이혼해봐야 별 볼 일 없다, 우리 집안에 이혼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주변, 친척, 친구, 부모의 생각들이 자기의 생각을 넘어선다면 그거는 또 불행한 삶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자 하는 말씀 나눴고요. 이런 고민들 함께 나누실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방송 만들어집니다. 행복하십시오.